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계신 집 창문을 잠깐 바라보실 수 있을까요? 집이라는 건 우리 삶의 뿌리이자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릇입니다. 그런데요, 풍수에서는 집의 창문을 단순한 유리 문짝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집안의 눈이라고 하죠. 이 창문을 통해 어떤 풍경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집의 기운과 주인의 운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창문 밖에는 어떤 풍경이 보이시나요? 아파트 단지, 도로, 아니면 산이나 나무? 그런데요, 풍수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지가 보이면 이 집은 오래도록 번영하고 대박 나는 집이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그리고 혹시 창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까지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풍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큰 복과 평안이 함께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풍수에서 창문은 단순히 바깥을 내다보는 틀만이 아닙니다. 창문은 집의 눈이자 기운이 드나드는 중요한 길목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듯이 집도 창문을 통해 세상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어떻게 두느냐, 무엇이 보이느냐가 집안의 운을 크게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옛 조상님들도 이런 지혜를 잘 알고 계셨어요. 옛집을 떠올려 보시면 마당이나 자연 풍경이 시원하게 들어오는 쪽에 창을 내고 집안의 기운을 막을 수 있는 큰 바위나 척박한 땅을 정면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이 집안 식구들의 건강과 재물, 심지어는 대운까지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또 창문은 공기와 빛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집에서는 몸도 마음도 무겁잖아요. 반대로 햇살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은은하게 통하는 창문이 있는 집은 머무는 사람도 덩달아 활력이 생깁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물리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집안 기운이 건강하게 흐르는 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창문은 곧 집의 호흡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도 숨을 잘 쉬어야 오래 살듯이 집도 창문을 통해 좋은 기운을 들이고 나쁜 기운을 내보내야 집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창문 하나에도 우리 삶과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창문으로 보이면 큰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물입니다. 강, 호수, 바다 같은 큰 물도 그렇고요. 심지어 작은 연못이나 집 앞 분수대 같은 인공물도 포함됩니다. 풍수에서는 물을 곧 재물이라고 해석합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면 돈과 복이 따라 들어오고 물이 머물면 건강과 장수의 기운이 함께 자리 잡는다고 보았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생활도 다 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이 있어야 농사도 되고 물이 흘러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물이 곧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삶의 진리였던 거예요. 특히 집 창문으로 강이나 호수 또는 바다가 보이는 집은 오래전부터 명당으로 불렸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고 물의 기운이 재물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촌이라 불리는 지역들을 보시면 대부분 강변이나 해안가를 끼고 있죠.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풍수적 지혜와 삶의 경험이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망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학문적인 연구에서도
물이나 자연이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심장 건강이 좋으며 수명도 길어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창문으로 물이 보일 때 느껴지는 편안함, 그 안정감이 바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맑고 흐르는 물 혹은 잔잔하게 고여도 깨끗한 물이 좋아요. 하지만 탁한 물,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시궁창처럼 막힌 물길은 오히려 집안 기운을 어지럽히고 불운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깨끗하게 흘러야 살림에 도움이 되지 막히고 썩으면 오히려 근심이 되지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창문으로 보이는 물은 반드시 맑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좋은 물은 집안의 재물과 복을 불러들이지만 탁한 물은 건강과 운까지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문 밖에 혹시 물이 보이십니까? 강, 호수, 바다 아니면 작은 연못이라도 있다면 그 자체가 집안의 큰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왜 물이 보이는 집이 번영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는 물을 곧 재물로 봅니다. 물은 흘러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죠. 이 모습이 바로 돈과 같습니다. 돈도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고 문제를 만들지만 잘 돌고 흘러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듯이 물 역시 흐름이 있어야 기운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창문 밖으로 흐르는 물을 보는 집은 늘 재물이 돌고 집안의 활력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또 물은 생명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물이 보이는 집을 살아있는 기운이 늘 곁에 함께하는 집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집안에 밝은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자체가 집의 기운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의 집이나 고급 주택 단지를 보면 대체로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의 유명한 대저택들도 국내의 고급 아파트들도 물과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경치가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물이 가진 풍수적 힘을 사람들이 예전부터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그곳에 자리를 잡은 거죠. 옛 전통 속 명당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배산임수입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자리. 이 구도가 가장 좋은 터로 꼽혔습니다. 산은 집을 든든히 지켜주고 물은 복과 재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물이 보이는 집은 예로부터 큰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건강과 평안입니다. 물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잔잔히 이는 파도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자연의 물소리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심리적 안정이 곧 건강과 장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창문으로 물이 보이는 집은 단순히 풍경이 좋은 집이 아니라 재물운과 건강운을 함께 품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물 보이는 집에 살아야 번영한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우리 집 창문에는 강도 없고 호수도 없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풍수라는 게 꼭 대자연 앞에 살아야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집 앞에 물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그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 보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은 분수대나 수족관을 두는 겁니다. 거실 한쪽이나 창가 근처에 작은 물의 흐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이 졸졸 흐르거나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만으로도 풍수에서는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봅니다. 실제로 수족관은 예전부터 부자 집에서 많이 사용한 풍수 아이템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이나 장식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닷가 풍경, 강이나 호수 그림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물의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청색 계열의 그림이나 인테리어 소품은 물을 상징하므로 좋은 기운을 대신해 줍니다. 집에 바다 풍경 액자 하나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창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풍경이 있어도 창문이 더럽거나 막혀 있으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도록 유리창을 자주 닦아주시고 커튼도 가볍고 환하게 해주시면 집안의 기운이 밝아집니다. 창문은 집의 눈이라고 했죠? 눈이 맑아야 세상이 잘 보이듯 창문이 깨끗해야 복도 잘 들어옵니다. 네 번째는 거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풍수에서 거울은 물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처럼 빛을 반사시키고 기운을 순환시키기 때문이죠. 창문을 마주하는 벽 쪽에 거울을 두면 창밖에 좋은 기운이 집안 깊숙이 들어오는 효과를 줍니다. 이처럼 집 앞에 물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풍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풍수 이야기를 들으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훨씬 와닿습니다. 예를 들어 예로부터 부와 명예를 이룬 인물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문 밖으로 물이 보인다는 것이죠. 강이나 호수 혹은 작은 연못이라도 집 근처에 자리하면 그 흐름이 곧 재물과 건강을 상징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만 봐도 그렇습니다. 강가에 집을 지은 분들 중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크게 번창한 사례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물 흐르는 집에 돈도 흐른다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요. 또 어떤 어르신은 창문 옆에 작은 분수대를 두고 나서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물소리 자체가 기운을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거창한 인테리어가 아니어도 작은 물의 기운이 집안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댁 창문 밖에는 어떤 풍경이 보이시나요? 흐르는 물, 연못 혹은 작은 분수대라도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들에게 또 하나의 풍수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창문으로 물이 보이는 집이 왜 번영과 재물, 장수를 상징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은 단순한 자연의 요소가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상징이죠. 창문 밖에 강이나 연못이 없어도 작은 분수대나 수족관, 거울, 청색 소품 등으로 충분히 그 기운을 보완할 수 있다는 풍수 비밀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은 우리의 두 번째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은 그 몸의 눈이죠. 그 눈에 어떤 풍경이 비치느냐에 따라 삶의 흐름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운을 불러오기도 하니 지금 바로 집안을 둘러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